안녕하세요. 마지막 큐잉에 대한 영상입니다. 큐잉, 이것만 바꿔도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칭찬에 대한 큐잉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레슨에서 잘하셨어요? 방금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다. 라는 칭찬의 큐잉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저와 운동을 즐겁게 좋은 기분으로 하고 가셨으면 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작이 좋지 않았을 때 혹은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칭찬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좋았습니다라는 큐잉을 계속 썼을 경우에 회원은 오히려 헷갈리게 됩니다. 저의 팁은 정말 좋았던 동작에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 좋았는지를, 무엇이 이전과 달라졌는지를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움직임 자체는 정렬도 틀어졌고 근육의 쓰임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동작 시 목 어깨 불편감이 높았고 긴장이 심했는데 그것이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부분도 칭찬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단어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뭐뭐 하지 않게 라는 필라테스 지문, 이론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동작 전 주의사항으로 등이 굽지 않게 혹은 발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미리 큐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뭐뭐 하지 않게 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로 연결됩니다. 즉 이론적으로 동작 중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동하지 않게 그러려면 어떻게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에 두고 혹은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며 등등 라는 식의 how를 더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니요, 여기 말고 등등 이런 부정적인 단어나 큐잉은 물론 때에 따라 무엇이 아니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회원에게 좋지 않은 기분이나 감정, 그 상황을 기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단어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동작을 몇 번 더 반복해 보거나 인지시켜 보거나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되지 않는 심상 혹은 어려운 필라테스 용어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동작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심상들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그것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혹은 유튜브나 다른 티칭 영상에서 그것을 보고 따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심상이란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심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오히려 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상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객관적인 설명을 더 쉽게 하는 것이 회원에게 전달이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한 이런 심상도 좋지만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심상을 쓸 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원의 나이, 연령,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지식 수준, 운동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회원에게 맞는 심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대 어린이와 20대 여성, 그리고 40대 남성, 운동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60대 여성, 운동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같은 큐잉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맞게 다른 큐잉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심상이 이 동작에서 한두 가지밖에 없다면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만의 심상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어려운 필라테스 용어나 해부학 용어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쓰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외가 동작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회원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요거는 제외하고 근육 이름이나 뼈의 이름 혹은 동작의 설명 같은 것을 내가 배웠을 때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잘 설명하는 사람은, 티칭을 잘 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좋지 않은 큐잉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큐잉 습관으로는 습관적인 반말, 반복적인 단어 혹은 말버릇 같은 것들입니다. 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것을 회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바꿔서 내가 회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운동을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면 싫을 것 같다 혹은 좀 불편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말투, 습관에서 나오는 반말, 그리고 필요 없는 추임새, 예를 들어 과한 박자세기 혹은 필요 없는 N박자 등등도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단어, 말투, 말버릇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큐잉 잘하는 방법에서 나의 레슨을 녹음 혹은 녹화 20분 이상 해보기를 추천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체크할 때도 이 녹음이나 녹화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녹음이나 녹화를 해보시면 평소에 몰랐는데 나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구나, 혹은 이런 추임새나 이런 말버릇이 있구나, 혹은 이후에 나오는 티칭 스팟이나 핸즈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실 수 있어요. 큐잉을 잘 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고 체크해보시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